네. 완전히 불태웠어요. 박수를 안 쳐요. 아, 파일럿 필름 때 너무 제 박수 소리만 들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얌전히 가볼까 싶어가지고 안 들을 때마다 했거든요. 감탄이 나오네요. 네. 네, 프로그램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기소개 들어갈까요? 네. 예, 저는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학 교재를 만들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넓고 큰 잡학다식한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로스 카운트에서 맡고 있는 건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이나 진행 이런 걸 맡고 있고요. 아, 진행은 완성 씨가 맡고 있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권님 좀 헤매세요. 네, 제 정신이 없어요. 네. 항상. 네, 이거 드세요. 네. 네, 먹고 합시다. 그러게요.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네. 먹지를 못해가지고. 네. 드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 저는 지상입니다. 예, 이번에 막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백수고요. 소설가이고 번역가입니다. 하루 14시간 글 쓰고 번역하는 일에 최근 바치고 있는데요. 시금은 제로입니다. 담당 파트는 예능과 수다 그리고 느끼한 목소리입니다. 덕력은 한없이 제로에 수렴하고요. 범위도 비좁. 무한대에 수렴하는 거겠죠? 예. 아,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덕력도 없고 시야도 좁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네. 다음은 저는 DC입니다. 여기서는 박수와 환호성 그리고 치코미를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에 환호성 소리를 좀 보태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딱 그냥 코러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효과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효과음 담당, 인간 효과음. 네. 저는 여자 목소리를 맡고 있는 완선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도 할 거고 그 파일럿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진행병이 강한 것 같아서 네 아마 제가 진행을 거의 할 것 같고 네 주로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뒷설정으로 이분은 모의 목소리도 담당하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프로가 아니라서 저기 마음대로 꺼낼 수가 없네요. 아, 뜬금포가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오늘의 메뉴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메뉴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조였다가 터지는 거죠. 이런 게 그러지 뭐였죠? 마세요. 왜요? 거리두고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아니요. 거리두기의 미학. 아니 너무 가까이서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거리도 기고 뭐고. 예. 이런 이게 거죠. 거리를 두기 전에 그냥 뭐랄까 당하는 느낌 드는 네, 별로 거리가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신비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런가요? 거리두기의 미학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네, 거리두기 미학으로. 제가 얘기하나요? 제가 할까요? 누구든 하죠. 야한 얘기하는 거지, 야한 얘기. 아, 그렇죠. 네. 야한 얘기 합시다. 야한 저기 얘기하러 모이는 그 거지, 주제를 이제 거리두기의 미학이로 뽑긴 했으나 부제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 그렇죠. 네. 부제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을 커피가 뭐 이런 하고 거에 나올 것 같은. 1회 녹음을 하는데 네 파일럿이 뭐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냐? 색드립이 참 재미있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희가. 캐릭터가 네. 그래야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가 안착될 때까지 이제 열심히 색드립을 해보기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색드립을 추구합니다. 네. 저는 아닌데요. 별로 올바르고 싶지 않은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이제 주로 작품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왜 가려야 자극적인가에 걸맞는 이제 작품 소개를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예. 네, 1부 하죠, 1부. 네, 네. 1부 시작합시다. 가장 첫 번째 주제는 관음입니다. 네, 관음. 관음. 사실 관음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이창 히치콕 영화인데요. 아. 네. 네. 사실 그 히치콕 영화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그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다들 다쳐서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그렇죠.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네 그렇게 몰래 지켜보는 그런 영화였죠. 그러다 살인 사건이라고 짐작되는 네.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네.
예, 여기에서 사건에 휘말려드는. 어렸을 때는 이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뒤라는 말이 우라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 리거든요. 뒤. 네. 그래서 이게 일본 말로 하면 우라마도라 그래서 뒷문 창 쪽, 뒤창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한자어로 그대로 네. 번역을 하니까 이창 이러니까 처음엔 좀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랬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제목은 기억하는데 네.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잘 기억하게 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어 버전 자막 들어있는 버전으로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여튼 그 이거 이창이 그리고 원래는 원작이 따로 있다는 것도 네, 소설 원작. 네, 그 이창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기 환상의 여인 썼던 윌리엄 아일리시가 이제 아마도 살인이 벌어졌다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게 이창의 원작이라고 하네요. 그 읽어보신 분의 말에 의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거를 윌리엄 아이리시의 그 특유의 문체로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시놉시스로 옮겨놓고 보면 설득력이 없죠. 원래 다 그분의 소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런 그렇죠.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단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단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타스틱에서도 번역돼서 실렸던 적 네,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판타스틱을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SF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창 말고도 디스토피아라는 영화가 이창 한참 뒤에 나왔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창을 오마주한 듯한 이제 비슷한 스토리니까 뭐 다쳐서 이제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몰래 훔쳐보다가 살인에 엮이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하고요. 뭐 영화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즘 영화로 와서 이야기해 보면은 얼마 전에 개봉한 인더 하우스도 이런 목록에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와 오종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거는 한 소년이 그 문학 숙제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주인공인 영화로 인더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그 문학 선생님이고 문학 선생님이 내주는 이런 숙제를 다들 엉터리로 써오고 주말에 내가 뭐 그냥 피자 먹었다 게임했다 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애들 글 못 쓰죠. 예. 근데 어떤 학생이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을 관찰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선생님은 학생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친구의 집을 관음하기를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숙제를 이어서 써서 내기를 네. 바라고. 이 숙제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막 수학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은 이 친구네 집에 못 놀러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수학 답안지를 삥 뜯어내기도 하는 그런 정말 관음의 이중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영화가 이번에 개봉했습니다. 꽤 프랑스 괜찮아요. 영화인가요? 이게? 네, 프랑스 영화죠. 프랑스 영화예요. 감독의. 들으면 들을수록 프랑스 영화스럽다는 느낌이 그렇죠. 창 네. 안에 창이 있고. 근데 진짜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야한 장면이라 그러면 뭐 살색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대상은 모르는데 나는 몰래 훔쳐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그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리면은 어느 부분이든 이렇게 가려지고 나면 그 뒤에 부분 자기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거기서 이렇게 뭔가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계속 입이 꼬이는군요, 저. 그래서 원래 연예인들이 특히 남자 연예인들이 선글라스 그래서 끼잖아요.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싶으면 바로 선글라스부터 딱 끼고 시선이 안 움직이고. 아 맞아요. 선글라스를 껴야 있어 보이고 멋있죠. 네, 있어 보이고 그쵸. 멋있고 그 시선이 감춰지잖아요. 한 커플 안에서는 엄청난 속물적인 이런 느낌으로. 엉덩이 보고 있고 네. 다리 보고 있고. 역시 제가 뭔가 좀 부담스럽거나 야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은 완선 씨가 뭐예요를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되지 못하는 말이라고. 네. 그냥 소리? 네, 네. 여성 독자님들이 네, 좋아할 효과음 만한?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내가 그건 봤구나.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좋아하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런가요? 오. 여튼 네 영화에서는 사실 사이코도 좀 아, 그러니까 사이코. 히치콕이 변태 아닙니다. 변태 네. 맞아요. 맞죠. 변태 맞아요. 네. 정말 변태여가지고 히치콕 같은 경우는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자기가 어떤 여배우에게 생일 선물로 그 여배우와 똑같은 인형을 과에다 넣어가지고 아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게 아마 탈장 수술인가 해가지고 배꼽이 없거든요. 엄청 아하. 뚱뚱한데. 네. 그래서 일부러 배꼽 없는 배를 애비하고 보여줘가지고 여배우들이 깍 하고 놀라게 웃지도 않고 그 특유의 표정 그대로 이러고 가버리고.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 어머니에 대한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게 있고 폐소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이코 제작 과정을 다룬 그 아, 예, 다큐멘터리 있죠. 다큐멘터리의 원본이 된 책.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변태예요. 변태죠. 변태예요. 변태입니다. 뚱땡이 아이씨 변태예요. 그렇죠. 네. 좀 그 변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술도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히치콕은 뚱뚱했으니까 예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네? 그랬으면 아, 노출증 오해네. 환자가 됐을 거예요. 아, 그 까메오 하는 것도 다 그런 이 왜곡된 욕망의 아, 발로잖아요. 그걸 그러네요. 계속 자기가 관찰하는 듯한 음. 시선이라든가. 음. 좀 매번 이렇게 까메오 자기가 등장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길 계속 원하고 알게 모르게. 그 사이코가 대표작 중 하나잖아요. 거기에 살인 그쵸. 장면도 되게 에로틱하고 되게 피 튀기는 그런 공포스러운. 직접적으로 음. 관찰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에 사이코 구멍 뚫어서? 자체가 그런 내용이죠. 그 모텔 주인이 모텔에 이런 숙박하러 온 섹시한 여성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막 샤워할 때 팍 죽여버리는. 네, 어머니의 명령에 대해. 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살인자이자 모텔 주인이 어머니와 이렇게 논쟁을 하는 소리만 듣고 네, 일종의 관음이죠. 네. 또.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를 관음하는 거기도 하면서 관음하는 살인자도 있는 이런 좀 이중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과연 히치콕. 과연. 네, 저희 영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원래는 소설 중심으로 그렇죠. 기획되어 있고요. 예, 영화가 그렇습니다. 워낙에 그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저희 역시 주제하고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많네요. 네, 아무래도 네, 뭐 최근 뭐 없나요? 책은 바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 만화책은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네, 아, 어떤 만화책이요? 이 도색 서점에 어서 오세요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아, 도색, 그러게요. 도색 서점.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도색 서점은 아니에요. 그 에로 DVD라던가 성인 완구라고들 하죠. 이런 성인 용품 이런 기구들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한데 원래는 중고책 서점이다가 사장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에로 비디오 아니면 성인 용품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판매하게 된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요. 제목이 살색 서점에 어서 오세요였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색 서점에. 우리나라 작가였으면은 그렇게 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요새 도색 잡지라는 네. 말 자체가 좀 꼭 도색이란 말 자체를 안 쓰니까 잘안 거의 쓰죠. 네, 시작하니까. 아니 근데 도색서점에 어서 오세요에서 그러니까 관음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에 점장이거든요. 점장으로서 이 서점에 온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에로스를 즐기는지 그런 것들을 멀리서 관찰하고 아, 그거 진짜 그 일화들 네. 재미난 일화들을 자기가 만화화를 한 거예요. 다 실화예요. 아, 그래가지고 재밌겠네. 네. 자기네 서점을 무대로 에로 비디오를 찍게 돼요. 에로 비디오를 찍게 되니까 그 과정을 자기가 다 보고 그걸 보면서 어땠다. 에로 배우를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어땠고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도 마시고 휴게실에서 이렇게 쉬고 그리고 이 점장이 여자예요. 여자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 더 재미난 방향으로 그려져요. 어떻게 남자의 욕망을 귀여운 욕망을 이런 그쵸. 여자의 위치에서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는 이런 에피소드를 되게 많아요. 일종의 거리두기도 그런 식으로 네, 이루어져 네, 있는. 그게 그렇죠. 남자가 그렸으면은 그것도 끈적끈적. 끈적끈적하고 뭐 이렇게 그 야한 장면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근데 그랬을 것 그림체도 같아요. 그림체도 되게 귀엽고 그러게요. 막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야한 장면 연출하고 그냥 즐거운 작품이에요. 에비추 같은 애니메이션 에비추 같은 그런 느낌의. 느낌입니다. 네. 여기는 하치네코라고 해가지고 벌과 고양이가 같이 합쳐진 어,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합쳐졌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네, 넘어가죠. 물론 그런 의미 아, 합치는 장면도 네. 많이 나옵니다. 빨리 가죠. 빨리 가죠. 그만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신나가지고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또 뭐 그런 거 없나요? 말고도 이제 네. 또 일본 만화인데 스토커풀이라고 네, 우니타 유미 토끼드롭스 그것도 꽤 그린. 재밌죠. 보면 이제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서로를 이렇게 보면은 관음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관음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취미가 좀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틈을 보면은 어떤 건물 사이에 틈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다거나 거기는 물건들이나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약간 좀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우연히 자기 집에서 보이는 맞은편 집에 이렇게 커튼 사이에 틈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좀 예쁜 여자가 있었고 네, 역시 예쁜 여자가 여자가 살고 있어요. 있어요. 네, 옆집 저요. 누나. 야, 옆집 타이밍을 누나. 지배했던 옆집 누나.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도 되나 조금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자만 훔쳐보는 게 아니었다 네, 정도. 그 정도만 힌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힌트를 주게 되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그거 정말 잘 만든 네. 단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단권 만화. 단권 만화가 그렇게
딱 재밌게 보기도 쉽지 아니 전 않은데. 단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깔끔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근데 이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이런 게 좀 있는데 둘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엿보는 관계일 때는 뭔가 계속 진전이 잘 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그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둘이 만나면서부터 약간 흐지부지돼요. 약간 좀 뭐랄까 그 실제로 역시 만나면 좀 다르죠. 네. 훔쳐보는 쾌감이 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긴장감이 같아요. 떨어지는 건 네. 어쩔 수 없죠. 그 외에 아슬아슬해야지. 저기 나나와 카오루, 그러니까 정말 소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못 사람들을 정말 아니, 어떻게 놀라게 이런 했던 책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지라는 네, 나나와 카오루가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유는 걔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만화길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SM 만화예요. 네, SM, SM의 정석을 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뭐 여자애를 묶고 네, 남자애가 때리고 네, 그런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한국 사회가 점점 좋은 어떻게 방향으로 가고 하는지도 있네요. 알려주고 그러는데 더 넓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건 그러니까 그림체도 진짜 그러니까 풍만한 그림체에다가 네, 그런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 감정 노선은 그러니까 그림이 아닌 감정 노선은 되게 순해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말 순수한 그런- 짝사랑. 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SM을 가지고 얘네 둘이 SM을 매개로 이렇게 연애를 한다라는 거기서 SM이 아니라면 얘들은 그냥 순수하게 서로 좋아하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장미꽃을 바치는 대신에 장미 가시같이 생긴 채찍으로 때린다 뭐 이런 거. 뭐예요 그건?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SM 아닙니다. SM은 원래 좀 순애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네. 거니까요. 네, 여러분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묶는 거 그런 거 계셨잖아요. 네. 네, 저한테는 그 교본이 하나 있는데요. 중급 교본이. 매우 중요한 것이 묶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묶일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묶여본 적도 없고 사실 독특하게 나나 하급도 카오루에도 상급도 아닌 중급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아닙니다. 자세한 건 제가 여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근데 한데 만약에 하급이 있었으면 시도해봤을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사용했던 건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짐 쌀 때 책에다가 귀감 묶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게 좋아요. 원래 네. 짐 나를 때 쓰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제 짐을 보고 이제 대학교 후배 애들이 보고 형 하나는 형 이거고 다른 네. 형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형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제일 신났어요 완선 씨 지금 얼굴에 아니에요. 홍조 있어요. 홍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가 그러면 더워서 그래요. 귀감 묶기라는 아, 거는 예. 그러니까 그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을 드러낸다거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짐을 묶기 위해 썼던 방법이라면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마치 원래는. 짐덩이가 된 듯한 그러니까 무생물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데 따르는 느낌.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네. 좋아하는 어느 극화 네. 일본 극화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수갑이라든가 우리나라 목에 칼 씌우는 그런 게 발달 안 했대요. 다 끈으로만 묶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봉건주의 사회여서 묶는 법에 대한 그러니까 포박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세계 유례 없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치유신 딱 그 즈음에서부터 벌써부터 묶인 여자를 그려있는 춘화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역사가 일본 있는 말고는 그런 거 나오는 데 존재들이군요. 없죠. 일본 외에 제가 알기로 끈으로 묶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약자를 그렇게 포르노처럼 보는 거는 뭐 이제 마녀사냥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싶긴 한데 네 역사가 깊네요 귀감 묶기.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네. 일본 어느 모 방송 SM 나이트라는 방송 네 공부해 오셨군요. 공부했습니다. 야, 원래 관심이 네 있던 원래 거죠? 주제로 돌아가서 그렇지 않아요. 원래 관심 있지 않습니다. 네. 원래 네. 주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요? 원래 주제가 예, 이거였죠. 원래 네. 주제가 귀감 자, 묶기는 원래대로 아니잖아요. 돌아갑시다. 근데 네. 묶인 여성을 관찰하는 거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네. 손을 직접 대진 않거든요. 묶는 과정은 물론 네, 손을 네, 대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거리두기네요. 네. 네, 사실 그래서 더 야하고 그리고 만화책 보면은 그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애를 이제 열심히 벗기고 얘가 이제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게 하는데 사실 본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딸기 100%라든가 서비스 컷이요? 네 정말 진짜 팬티 많이 나오는 이 여자 작가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네, 네. 여자 작가요. 그렇구나. 제가 그
그 만화가 입문 R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네. 나온 그 만화가 입문 네, 책 네. 그 봤는데 거기에 그 딸기 100%였나요? 작가분이 알려주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귀엽게 그리는가에 대한 이제 그 나오는데 여성분이고 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화판을 무릎에 대고 이렇게 슉슉슉슉 그려요. 그러니까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 선이 그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선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아 패션 잡지 같은 걸 연구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 거군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평소 취미는 뭔가 했더니 가도 보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가다 부어. 목 빼고 막 도끼로 목 네, 빼고 썰고. 그래서 얼굴에 있는 그거 아 저것이 메이크업 수행이구나 아니야 이렇게 끝났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니까 더 그렇게 귀엽게 여성의 예. 그런 걸 그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네. 네. 네, 엉덩이, 팬티. 네. 아, 왜 혀를 차세요? 아니에요. 네, 엉덩이 예쁘죠, 팬티. 좋죠. 아니, 엉덩이 팬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아닙니다. 저는 팬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보다는 큐티한이 생각나네. 네, 엉덩이가 엉덩이가 작고 예쁜 여자. 네. 엉덩이 얘기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작품이 우주의 적 코브라입니다. 아, 예, 정말 그래요? 정말 여자 많이 먹기죠. 테라사와 부이치라는 이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분이 데스크 오사무의 제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엄청 팬이라서 이 사람이 그린 그 코브라 우주의 적 코브라 스페이스 코브라라고 하는 작품에 항상 여자들이 육감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 수영복 같은 갑옷 입고 네, 나오고 네.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모 스페이스 오페라 그 영화가 있어요. TV용으로 제작된 파일럿 무비가 있는데 네. 저는 봤습니다만 예, 코브라 영화 있는 걸로. 아니 코브라 말고 코브라 말고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뭐냐면 플래시? 아니 플래시 고든 같은 느낌의 네. 플래시가 아니고 플래시 고든 같은 플래시 느낌 고든, 플래시 같은 고든. 느낌의 다른 어떤 작품이 있는데 네. 초반 15분 동안 그 스텝러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계속 여자들이 특이한 포즈로 앉아 있고 서 있고 누워 있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게 그대로 테라사와 부이치의 작품에 나오는데 네. 특징은 전부 엉덩이에 집착한다는 거. 음. 그림의 엉덩이의 질감을 얼마나 살리느냐 뭐인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엉덩이가 아니고 그 엉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테라사 부이치 선생님께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랑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 테라사 부이치라는 작가가 그 주인공 코브라를 그릴 때는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일부러 못생긴 얼굴. 그 장볼 벨몽도였나요? 그 프랑스 그 배우 얼굴 코 예, 크고 예. 되게 예. 내 멋대로 해라. 네, 맞아요, 주인공을 맞아요. 했던 그 사람 말이죠. 예, 맞아요. 그 미치광이 피에로랑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사람의 얼굴처럼 그런 성격으로 그런 유들유들하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성룡이랑 장볼 벨몽도를 합친 캐릭터로 그렸는데 잘생긴 건 아닌데. 예. 그래 그 코는 성룡의 코였구나. 장볼 어딘지 벨몽도기도 익숙하더라. 해요. 예, 둘 다예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시작해서 주인공을 최대한 쿨하게 그렸던 것이 리뉴얼이 되면서 점점 주인공 얼굴이 잘생겨져요. 네. 주인공한테 너무 이입을 해버린 거죠. 거리에 두기가 안 되게 돼서. 근데 주인공이 그런 의미에서 옛날 버전에서는 같이 다니는 파트너 캐릭터가 있어요. 예, 안드로이드, 예. 아머로이드. 아머로이드, 레디, 일본판에 레디라 되지, 레이디. 그 캐릭터의 뒷설정이 공주인데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코브라를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머로이드, 아머 갑옷을 입고 있는 안드로이드로 개조된. 그래서 이 여자와 직접적인 그러니까 육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단절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캐릭터는 어디까지나 어머니나 여동생 같은 존재로 항상 옆에 있어요. 마치 그 사장 비서. 그렇죠. 네. 예, 매우 신뢰하지만 항상 딴 여자랑 놀고 있고 네. 그걸 아무 말도 안 해요. 레디는. 음. 그래서 코브라는 온갖 여자들은 다 손대지만 가장 사랑하는 레디는 손대지 않아요. 오. 네, 그러니까 같이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손댈 수도 없지만 이미. 그런 점에서 또 떠오르는 작품이 우르세이 야츠라 그러니까 시끌별 녀석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렇죠.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TV판, OVA, 극장판, 만화책 전부 다 3번씩 돌려봤습니다. 뷰티풀 드리머 이런 것들. 아, 예. 벌써 저기, 정말 아니 좋은 지상 작품이네. 씨도 애인이 라무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무가 아니었고 네. 저 사쿠라. 네. 사쿠라. 거기 사쿠라라고 하는 영능력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대식가라서 섹시하죠, 섹시하죠. 아니, 섹시한 거보다 대식가니까 대식가라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르세이 야츠라 그러니까 시끌별 녀석들로 한국에 번역된 이 작품에서는 그 라무라고 예. 하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예. 주인공을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따링따링 부르면서 그렇죠. 이렇게 쫓아다니고 주인공이 바람 피려고 하면은 전기 필살기를 쓸 수 네. 있거든요. 전기로 지져버리고 예, 그렇죠. 이런 어떤 의미로 얀데레 캐릭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의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랄까요? 그
TV판 오리지널 에피소드인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42.5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 아.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정말 아직만 네. 봐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야 전날 밤 한자로 네, 쓰고 네.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순정 네. 만화적으로 그 솔직하게 그 연애 감정을 표현을 하니까 라무가 아타루 주인공 남자인 아타루가 평소에 그렇게 여자만 보면은 더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치는 녀석이 얼굴 붉히면서 뭐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츤데레적으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압축됐을 때 정말 강조되는 그 정화하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라는 네.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네. 아. 작품이 내내 그래요. 주인공이 모로보시 아타루란 캐릭터인데 그 그렇게 예전 여자한테 들러붙고 정말로 준 강강마예요. 아, 그렇죠. 예, 중간강마예요. 자는 여자 덮치고 유부녀 덮치고 안 그냥- 가리고 정말 안 가리고 요괴 외계인 유령 뭐 안 절대로 가리고 안 가리는 정말 인간 쓰레기인데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자기를 좋아하는 라무만큼은 건드리질 못해요. 에휴, 예. 그런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라무고.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있어요. 만화 18권 TV판으로도 있는데 보면은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가지고 라무랑 같이 밤을 보내야 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아타루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얘랑 선을 넘든 안 넘든 지금 상황이랑 변화가 없네 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평소에 아타루인데 문을 닫고 나니까 그럼 이불이라도 펼까? 저기 그 같이 사는 그 사촌 동생 꼬마의 아기가 있어. 네. 걔 이름 자리텐이라고 부르는데 꼬마 텐, 꼬맹이 텐 이러는데 텐 텐은 재웠어? 그런데 그 라무는 스낵.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불 펴고 자자고 하고 같은 침대도 그러니까 일본은 왜 부부도 원래 네, 이불 네. 따로 음. 깔잖아요. 이불 하나밖에 안 깔고. 그래서 이제 아타루의 머릿속에 번뇌가 폭발하기 시작할 즈음에 여기서 이제 끝은 밤에 잘 때 자기가 방전을 하니까 저렴복 입고 자야 된다고 해서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잠을 잔다라는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결국에도 여기서도 덮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미묘한 거리감. 그렇죠. 결국 가서 닿지는 않네요. 닿지 않죠. 그 다카시 루미코가 그런 저기 엄청나죠. 그쵸. 진전되지 않는 네. 그 거리를 그쵸. 정말 계속 하죠. 안마도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데뷔 때부터 그랬어요. 음. 데뷔 때 보면 단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혼한 사이인데 남편이 일하는 건데 이제 오해해가지고 질투심 부구부구 끌어오르게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인데 결혼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만화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관계가 무너지면은 좀 확실히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 게 그 이 우르세이 야츠라의 플롯을 좀 나름대로 오마주한 작품으로 DS 미카미 극락대 작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한국에는 고스트 스위퍼로 네. 이렇게 번역되었죠. 근데 네. 거기 주인공인 장우동이란 캐릭터가 이 친구도 못지않죠. 모로보시 아타루랑 비슷한데 네, 정말 번뇌 폭발하는 네, 거기다 이 사람은 확실히 강간마죠. 중간간마가 아니라. 기술이 다 번뇌를 폭발시키는 기술이잖아요. 또. 네. 네. 그렇죠. 결국 이 주인공 장호동과 그리고 루나 이 둘이 썸 타는 관계 이렇게 긴장 관계가 풀어지는 순간이 와요. 후반 에피소드에서. 근데 후반에 장기 에피소드가 끝나고 둘 사이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지니까 확실히 작품의 맛이 확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네. 곧 완결이 나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완결을 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마도. 역시 그래서 사장 비서를 사장이 건드리면 그 순간 얘기가 끝나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랑과 전쟁 같은 다른 음. 이야기가. 정신성은 사라지고 육체성만 남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시작돼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고 좋아하는 작가로는 다카하시 루미코 말고 저기 네, 엠마를 그린 네, 모리카오루가 있죠. 갑이죠. 모리카오루는 저기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진 좀 않지만 이상한 사람이죠. 변태죠 그러니까 그냥. 메이드랑 네, 패턴이랑 패턴. 네. 레이스와 네. 다 패턴이죠. 줄무늬와 디테일한데 패턴. 불타는 것 같은 네. 거기다가 이제 찢어진 청바지 날리는 실이라든가 네 디테일에다가 스토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 대단하죠. 제가 모리카오루 첫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퍼스트 임팩트가 어땠냐면 네.
저는 뭘로 보셨어요? 네. 수비집으로 봤어요. 아, 모리카오르 아. 수비집으로. 그게 그게 정말 재밌다. 변대폭발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밖에 안 봤어요. 가장 변태성이 짙은 작품. 다른 건 그 정도 아니에요. 다른 거는 네, 멀쩡하게 알고 있어요. 스토리가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주변은 인물이 모리카오르라고 하는 변태 여사가 있다. 베이스를 그리고 패턴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인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봤어요. 그분이 일러스트 작업하는 거를 유튜브에 예. 올라온 걸 보면서 난 절대 이 사람의 그 만화는 보지 못하겠구나. 저는 돌격 남자 훈련소 같은 거를 보는 사람이지 네. 이런 디테일한 거 보지 못하니까 이건 내 세계가 아니구나 했는데 네. 제가 어떤 분의 부탁으로 그 수비집을 잠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발송을 하기로 해서 네. 그 사이에 봐도 돼요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봐야죠. 봐야죠. 네, 뭔지도 모르고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보가 미리 없는 채로 봤는데 넘기면 넘길수록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번뇌. 네. 우와 이건 뭐 넘쳐나죠. 관음으로 사람을 빚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뭔가 메이드복이 좋아, 바니걸이 좋아, 막 그 엉덩이가 좋아. 네. 그 뭐야 엉덩이 같은 거라든가 메이드 그려놓고 나서 끝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낙서해 놓은 듯한 커멘트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렸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메이드를 그렸어요라는 게 써있거든요. 몇 개나 써있어요 그런 게. 뭐하는 사람이야 일해 일. 이게 일이구나. 네. 그게 생활이 된 거죠. 네, 이게 일이구나 이러고. 덕업일치. 네. 처음에 스토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기승전결도 뭐도 아무것도 없잖아 했는데 그렇구나. 스토리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 만화가 아니구나. 작은 메이드를 여자 그리기 위해서. 메이드 작은 여자아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질감, 찢어진 그 청바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하얀 실의 나풀거림, 네. 그리고 엉덩이 이거 내가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이거 남자가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럼 제가 좀 얘기해 주세요. 완선 씨가 해주세요, 저는 좀. 그 수비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았는데 네. 네, 예뻐서 좋아하고요. 네, 저도 아이고, 그런 네. 네. 예쁘죠. 네, 생각나는 에피소드로는 그 이제 모리카오르가 그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뭐 팀 프로젝트 약간 이런 데서 단편을 내기 위해서 그렸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다다미와 수영복이라서 다다미와 수영복을 예, 얼굴이 약간 고풍스러워서 네.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다던. 네, 그 유부녀. 다다미 위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유부녀. 네. 그 뭐예요, 결혼할 때 샀던, 그러니까 네. 신혼여행 갔을 때 네. 샀던 수영복을 입고 지금은 좀 쪘나? 그래도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이제 왜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은 게 남편의 시점으로 진행돼요. 1인칭 네. 시점으로. 근데 남편은 안 안 나오고 나오고 여자만 나와요. 그 1인칭 게임처럼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데 뭐랄까요. 다다미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린다거나 살이 미묘하게 고무줄에 이렇게 파여서 약간 굴곡 네. 생기고 그런 그런 것들. 거에 사실 아즈마 키요이코도 그래요. 잘 보면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요. 안 그런 척하면서 원래 그 사람은 에로 만화 그리는 걸로 저는 네, 시작했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감추잖아요. 아즈마 키요이코는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작품상 모리카오르는 대놓고 감추지 않아요. 이걸 제가 아까 왜 내가 못하겠어라고 왜 그랬냐면 제가 얘기하면 할수록 모리카오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될 정도로 음탕하게 들릴까 봐요. 음탕한 작가고 근데 작품을 보면은 그냥 순수해요. 작품은. 네. 순수한 번뇌죠. 네. 네. 베지터가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어떻게 초사연이 될 수 있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데 순수했지. 순수한 아기였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네. 순수했지. 네. 순수한 성욕이니까. 아니 저기 고스트 스위퍼 아까 말씀하신 GS 미카미 대적전의 호동도 번뇌를 순수하게 정련해서 그렇죠. 그걸 기술로 쓴다고요. 네, 네. 그렇죠. 번뇌를 그렇게 이제 올바르게 하면서. 사실은 그 아타루의 캐릭터 설정도 왜 처음에 나오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번뇌가 강한 아이여서 지구가 걔 때문에 침략당하는 원래 그러니까 번뇌가 강한 건 그런 에피소드 있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번뇌 빠져나가니까 자요. 계속 자요. 생활 안 하고 번뇌 외에 생활력 에너지가 없어요. 거참. 그래서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여자 목욕탕을 보고 막 보고 다니는데 보다가 자기가 생각해 재미없어. 두 분은 재미없어. 비슷하네요. 그 캐릭터와 네. 모리카오르와 그렇게 정리되나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모리카오르 모욕하지 마세요. 왜요? 변태녀잖아요. 변태 아줌마. 그야 그렇지만 번뇌로 좋아하는 가득 찬- 사람도 변태. 네? 나도 변태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네? 변태네요. 나도 그럼. 변태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태입니다. 번뇌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그 단권 만화 중에 우동 여자라고 우동 아 여자. 재밌죠. 그거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저기 그 비엘을 그리다 오신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비엘은 손이 섹시한 걸 아니고 여자와 보면은 남자고 비엘 가능성이 높아. 비엘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정말 그 이 사람 이런 걸 그리다 왔구나 싶을 정도로 관절이나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아니면 그 실루엣 같은 게 진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동 여자는 역시.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대학생이고 여자는 학생 미술하는 식당에서 학생이고 예, 여자는 학생 식당에서 이제 우동 코너에 있는 그런 여자인데 말하자면 돌아온 그래서- 싱글 그래서 돌싱, 우동 돌싱. 여자구나. 네 이런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참 이제 심심하게 이렇게 쟤는 왜 우동만 먹을까 혹시 날 좋아하나? 랑 그다음에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혹시 날 좋아하나? 약간 이러한 미묘한 긴장선 썸 타로 타는. 가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 우동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여자를 보게 됐잖아요. 네. 그 여자를 그 의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되게 담담하게 그림은 담담하게 그려지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번뇌가 좀 느껴지는. 야, 아, 저 사람은 무슨 속옷을 입을까? 검정? 아, 핑크는 좀 아니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막 입혀보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네. 상상 속의 영혼의 여자군요.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망상 폭발하는 거는 검열이 있을 때 제일 그쵸. 강하잖아요. 없으면 상상할 여지가 없으니까 눈앞에 바로 1차원적으로 뚱 나와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검열 나치촌에 가면은 야하지 않죠. 그렇죠. 누드비치, 누드비치.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옛날 한국 그 토속 에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안 야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제목 있잖아요. 왜 마님은 돌쇠에게 쌀밥을 먹였나? 뭐 오동 여자라면 쌀밥을 먹인 이유 갖고 공상을 하기 때문에 야한데 네. 먹였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님 이러고 바로 그래버리니까 안 야해요. 네. 상상할 여지가 없어요. 상상하고 싶. 아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꽃 한 방울이 꽃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네. 뭐 레방아가 그런 돌아간다거나 상징적인 거.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거 갖고 뭘 섹슈얼리티를 느끼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검열에 다 걸려서 표현이 그렇죠.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분들은 그게 무지하게 야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그 너머에 있는 걸 자기 에로스로 상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번뇌로 상상을 했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만큼 자료가 널려 있지 않았기도 그렇죠. 하고. 지금은 지금은 갑자기 뭐. 남자 여자가 끌어안는 다음에 물레방아가 나와봐요. 저게 무슨 짓이야? 다들 버럭하죠. 상징적인 건가? 저 꽃이 뚝 떨어져. 뭐야 저거 꽃이 왜 떨어져? 막 물 이러겠죠. 좀 줘라 저 꽃에다가 뭐 이렇게. 아유 저 영양제 좀 넣어주지 뭐. 네, 검열하면 사실 그 빅토리아 시대가 아 엄청나죠. 그 최강인 것 같은데 엄청나죠. 그 소설 중에 드디어 소설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진짜요? 다만의 저기 이야기마다. 빅토리안 레즈비언 역사 3부작 소설이 있어요. 그 세라 워터스라고 이제 그 역사 전공하던 분이 쓴 건데 이제 핑거 스미스랑 벨벳 애무하기 그다음에 끌림 이렇게 세 권이 출간돼 있는데 셋 다 되게 재밌고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여자랑 노처녀인 여자랑 약간 썸씽이 이렇게 생기면서 감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 얼마나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제 면회를 가야 되는데 면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데다가 그렇죠. 그 여자가 감옥에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론 당시 이제 사회생활- 감옥에 있는 여제수들한테 교양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름으로 가긴 하는데 빅토리아적이네 정말. 네. 근데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는 여자한테 뭐 이제 그 권리 같은 게 좀 없던 시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노처녀니까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억압된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떨림인지 그런 게 끌리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에로틱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평적인 의미의 그 뭐랄까 끌림이라면 네. 그 예전에 그 빅토리아 시대 얘기를 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 아웃사이더로 유명한 콜린 윌슨이 쓴 네. 아웃사이더 문학에 대해서 그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빅토리안 시대 때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이름이 그렇게 크게 안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팔렸던 작품이 하녀가 그 편지를 쓰는 파멜라. 네.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그 주인 마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네. 성적인 착취를 당한다는 내용이 검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작가 자신이 되게 도덕심이 강해서 스스로 검열이 아니죠. 그냥 자기는 도덕적인 얘기한다고 쓴 거였는데 그 뒤에 있는 게 엄청난 감춰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대요. 왜냐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죠. 네. 도덕. 저 그거 읽어봤거든요. 저 이북 작업하느라 읽어봤는데. 과연 이북 작업 때문에 아, 읽어봤을지는. 일 때문에. 일 때문에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 파멜라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전부 편지로 돼 있는 소설이니까 이제 뭐 그 바람직한 뭐 서간체 형식, 그러니까 뭐 편지를 쓰기 위한 그런 교양을 위한 그렇죠. 이제 안내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쓰였다고 하는데. 그 파멜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멜라가 집에 편지를 보내는 거에서만 얘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이제 파멜라가 아드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특히나 서간체라는 게 그 당시로선 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그렇죠. 편지라는 매체가 굉장히 리얼리티를 불러일으키는 매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편지로 전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기 뭐 연애 편지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부고나 뭐 일반적인 뭐 전화가 있던 때도 아니었고.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CCTV를 야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봤을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뭐 카카오톡 창을 훔쳐보고 그렇죠. 있다거나. 예, 그렇죠. 그 파멜라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파멜라가 비판을 받았던 게 파멜라 자신은 되게 순수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드님이 얘를 계속 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떤 비평가가 이 파멜라 보면은 얘가 사실은 속으로는 나쁜 년이다. 그 모르는 척하면서 다 조종한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성격은 둘이 잘 아니냐. 되거든요. 아드님이랑.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은, 그러니까 파멜라가 악녀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소설도 따로 나오고, 뭐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저는 이제 모르고 봤었는데 꽤 재밌어서 놀랐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관음증의 하나의 그런 메커니즘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정보량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음. 일종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시선 이론 같은 거 보면 마찬가지로 그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가 핑거 스미스 연작에서의 네. 그 수평적인 레즈비언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수평적인 그 끌림하고 또 거기는 다른 계급 관계가 좀 덜하죠. 네, 그런 계급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그런 게 그게 관음증의 또 다른 재미로 작용하는 혹은 거리감은 그렇죠. 네. 근데 관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 우리가 이렇게 예능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관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편하게 앉아 네,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것들을 찾아보면 뭐 소우 같은 경우, 영화 소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관음이란 게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게임에 참여를 하죠. 심지어 예, 예. 참여를 하면서 그 게임을 이렇게 주도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걸 즐기고. 그러니까 게임 마스터가 플레이어도 하니까 얼마나 나빠요. 진짜 GM이 지금 진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GM이 그냥 옆에서 그냥. 명작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진짜 비겁하다. 그리고 이제 소우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임을 하는 걸로는 우리나라 이제 소설 중에서 윤현승 씨가 쓴 살해하는 운명 카드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뭐 거액이 걸린 운명 카드 게임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냐, 이 게임에서 하면 뭐 얼마를 주겠다, 뭐 자기 빚도 다 탕감해주고 돈도 얼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참여를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제 시작을 하면은 다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저택에 일정 시간 정도 갇혀 있고 일주일 정도 돼요. 그 시간 동안 갇혀 있고 그 시작하면서 운명 카드란 걸 하나씩 뽑아요. 그리고 운명 카드에는 각자 어떠한 행동이 적혀 있어요. 모든 각자 다른 행동이 적혀 있는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명 카드에 적힌 일을 하지 않고 버티면 그 사람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냥 딱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돼라고 의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행동이 말리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얘기도 약간 뭐 반전이 있긴 하지만 반전은 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게임을 이렇게 주최한 사람이 게임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네. 것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거냐,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의 단위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와서
여기서 게임을 하는 걸 그걸 보고서 갖고 노는 그거에서 거죠. 예,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콜로세움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그 마사토끼에 누가 울세를 죽였나 아, 그것도 약간 그쵸. 그런 그 느낌이었죠. 예전 작품 영화긴 한데 맨헌터라고 아마 원작 소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것도 어느 부자가 더 이상 사냥에 질려가지고 인간 사냥하는 돈 준다고 불러놓고 그런 구조의 작품이 은근히 특히 서브컬처에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왜 많냐면 권력 구조를 있는 그대로 약간 옛날 사회주의 리얼리즘적으로 하면 촌스럽잖아요. 너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 뭐 요즘에 나온 것 중에서 그게 굉장히 세련되게 나온 건 헝거 게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헝거 게임. 헝거 게임도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졌죠. 그렇죠. 그게 뭐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실제로 반란 일으키는 것까지 나갔긴 하지만 1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졌어요. 그런 권력 관계란 게. 계급으로 인한 권력 관계가 음. 아니라 힘을 쥐고 있는 걸,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권력 뭐 관계.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도 네. 그런 계열이긴 카이지. 한데 그런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류의 작품이 많은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약간 있나요 많이? 그러니까 있어도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 그 게임에 들어간 사람의 그쵸. 개인의 시점으로 그러고 진행되니까 보면 살해하는 운명카드도 주인공이 그 게이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쥔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을 대리체험하는 관음증적 즐거움이라기보단 거기에 대항하는 예. 느낌의 그런 걸 좀 작품이 많이 많지 않나라는 즐기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그것 중에 이제 국내 작품은 아니고 이제 프랑스의 피에르 르메트르 예. 맞나? 맞나? 네, 작가가 자신감을 쓴, 가져요. 네, 그 남자의 웨딩 드레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알렉스가 먼저 번역됐었는데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문학 교수였는데 네, 그 한참 그렇게 하시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이 재밌어요. 하여튼 그 남자의 웨딩 드레스는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인데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을 수밖에 없는 정황에 처해 있고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황에 의심을 계속 처해 있어서 되게 헤매는데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독자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자는 처음에는 의심스럽죠. 얘가 진짜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여자를 계속 지켜보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남자가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그 몰락하고 이제 스스로 정신이 이상해지도록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을 몰래 찍은 다음에 그 이메일 비밀번호 같은 거 알아내서 회사 사람들한테 다 돌린다든가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여자가 네, 이상한 쫓겨나잖아요. 사람이 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근데 여자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여자는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거 했나? 네 그래서 헷갈린 그 도망치면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래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또 여자는 거기에 저항하고 도망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릴러로서 꽤 되게 재밌어요. 프랑스 스릴러 중에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근데 네. 강한 권력 관계네요. 그거는 그런 보이지 권력 않는 관계. 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릴러 이야기만 하고 야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질리는데 아니, 원래대로 저기 돌아가서 그 남자의 웨딩 드레스에서 뿌렸던 사진은 그 여자가 남편이랑 하고 있는 있습니다. 좀 네. 약한데 야하지 않다 네. 이거죠. 그렇게 사실 뿌리는 것만으로는 좀 이야기가 좀 이제 DC에게 네, 기대해 뭐 봅시다. 해주시죠 그러면 뭐 있나요? DC에게 아니, 기대해 봅시다 우리.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작품에서 좀 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왔다! 라는 게 있지 않나 제목부터 아주- 싶어요. 그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네. 아 설마 저기 오나니가 되게 뭔지부터 멋있다. 설명하고 가야 되는 마스터베이션. 건가? 네. 예. 자유죠 자유. 오나니는 원래 독일어였나요? 뭐였는지 정확하게 오난에서 나온 네.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쿠로사와 이전에도 아마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연재됐던 네, 작품이죠. 그쵸. 아마 제- 소설로 연재됐었고 웹툰 네. 작가가 갑자기 많아 활기를 걸로 알고 띈다. 있어요. 제가 아, 지금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막 어떻게 치코미 넣기도 뭐하고 그냥 이러고 네. 있다가 제가 사실 이 작품 이야기해야죠. 고백 하나 하자면요. 저는 네.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가 연재되던 중에 그 소설을 검색을 하다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는 꾸준히 챙겨보던 아주 훌륭한 비르딩스 로망이구만 여기 이러면서. 동력이 무한히 영에 수렴하시는 네, 이게 지상 씨. 분모가 영으로 수렴하고 있는 아,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쿠로사와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이거 스토리가
고등학교 맞죠? 예,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예요. 예, 예.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의 교복에 정액을 묻혀가지고 이게 발견돼요. 교복들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수영복이라든가 뭐 예, 이런데.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지 같은 짓거리 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아, 주인공 쿠로사와가 그런 일을 하면서 반에 분열을 일으킨다 할지 아니면은 뭐 나름 사람들을 조정해 보려고 한다 할지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당연히 잘 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고.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키가 작고 머리가 부스스하고 머리 길이가 긴 여자아이가 네.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조종을 합니다. 그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처음에 주인공의 권력 관계, 저 주인공이 바라보는 내가 압도적인 자기 망상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가 돼서 그런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행을 네. 하는데 나중엔 그걸 들켜서 다른 애의 도구가 되는 이중 구조로서 그렇게 네. 되는 것이 있죠. 그 남자의 참 네. 망상 폭발, 번뇌 폭발. 네.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최강 뭐 이런 그런 거. 애예요. 자기가 이걸 묻혀가지고 그냥 영역 표시 수준이나 다름없는 걔들의 영역 표시나 다름없는 수준의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권력에 네, 내가 손을 쥐고 지배하고 있다가 막 있다는. 도취되는 묘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 물론 이게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얘도 나중에 가면 좀 얘가 정신을 차려요. 성장해요, 굉장히. 예, 네, 저는 이게 성장해요. 성장물이라서 네. 좋았어요. 성장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성장하기 전에 해버린 일들이 좀 너무 과하죠. 나쁘게 말하자면 얘가 원래 이런 애였는데 이렇게 과정 거쳐서 좋아졌습니다의 프롤로그가 무지하게 긴 거죠. 네. 그 참 네,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까지 하고 완선 씨 저희- 하나만 더 해요. 아닙니다. 네, 쿠로사 재밌어요. 성장물이라서 좋아합니다. 네. 그 이제 슬슬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이 아쉽네요. 마음에 들었으면 2부도 2부도 들어주셔야죠. 2부에는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에로스의 세계. 아. 여러분, 사실은 저희 방송은 모여한다. 2부가 진짜입니다. 2부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 1부에서 소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2부에서 더 네. 깊이 있게 깊이 네.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얘기해 더욱더 보기로 에로스의 합시다. 영역으로 네. 깊은 곳으로. 그리고 네 1부 끝나고도 광고를 넣어야지. 저희 이제 홈페이지 있어요. 이제 파일럿은 예. 홈페이지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크로스카운터 홈페이지 주소는 이제 S가 3개 들어가는 네. 크로스카운터.wordpress.com이고요. CROSSCOUNTER. 아, 예. 오, 헤맸다. 네, 영어를 지금 못하. 정신이 없어요, 저 정도. 네, 저희 게시판도 있으니까 네, 많은 반응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는 호응을 먹고 삽니다. 다음에도 먹고 계속 살아요. 네,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의 돈이 귀를 나가요.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백수예요. 네, 시급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요. 맛있단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